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익산참치 톡톡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눈에 띄는 조례인데요. 자,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익산 출신이 익산 소재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셨죠? 끝났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조례안 심사도 어제 끝났어요. 그런 상황일 텐데 저희가 뭐 이 인터넷 생중계가 돼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아이고, 예,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네, 익산 참여연대도 어쨌든 시의회 의정 활동을 좀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정책 의제도 저희가 정리해 봤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조례도 저희가 이제 그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좀 의견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조례로 좀 선정이 돼서 네. 의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눈에 띄는 조례 첫 번째 순서로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왕성하고 제가 볼 때는 강단 있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고요. 네. 의원님 소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임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의회 하반기거든요. 상반기, 전반기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아동복지라든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복지 정책 위주로 의정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기획행정에 와서는 사실 익산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도 초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배워가면서 또 열심히 의정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제가 성에 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네. 아동 청소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주목을 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위원회가 좀 바뀌어서 이번에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를 이제 공동 발의하셨어요. 네네네. 그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사실 저희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원광대학교 그 총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상반기에. 그럴 때 이제 그 원광대는 뭐 여러 여건이나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듣고 함께 우리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방안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우리 익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사실 이 전에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 지역으로 뭐 전입을 해오는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 예산들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반면 정작 우리 익산에서 태어나고 우리 익산에서 계속 학교도 다니고 익산 원광대를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게 지원책이 없었다. 정말 이건 역차별이다. 그런 의견들을 모두 다 공감을 하셨어요. 저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사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셨고 다선 의원님으로서 좀 앞장서셔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이제 함께 공동으로 발의를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띄는 조례로 좀 선정한 이유가 드디어 이제 익산시가 그러니까 지역 인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네네. 원래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 못했죠. 네네. 오히려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의 주소 이전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익산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타지에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주소를 옮기면 그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좀 현재 네, 되고 있죠.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그동안 우리 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익산 고등학교로 재학 중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사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특히 뭐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기숙사비까지 사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급 대상은 사실 제가 자료를 조금 분석해 봤는데 전입 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이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익산시로 이렇게 전입을 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최초 전입 학기에 30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실 일괄로 지급하진 않고요. 학기에 30만 원 하고 학기당 10만 원씩 최대 8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게 고등학생이고요. 대학생은 최초 전입 학기 30만 원 이후 학기당 10만 원씩 해서 최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최대 8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최대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타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네. 고등학생은 80만 원 네. 그리고 대학생은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네. 정작 익산에서 출생하고 익산의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전혀 없었다. 네네네. 이번에 이제 그 부분들을 어쨌든 새롭게 좀 네. 고민하면서 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례의 핵심 내용일 텐데요. 네네. 자, 의원님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뭔가 이제 지원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준비된 사안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 지원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가 입법 예고하고 발의한 이후에 이미 행정에서는 좀 홍보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이 사전에. 그래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학교별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접수를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714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예측은 저희가 950명 한 건데 714명인데 714명을 이제 접수했다고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6월 18일 최종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714명 중에서 700명이 될지 714명 전체가 될지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익산에 어쨌든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어야 될 거고 스스로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사실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락된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홍보 활동이랑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신청을 받았으면 네. 그 올해 지금 1학년 신입생부터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학년을 30만 원씩 학기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만 원을 다 전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30만 원, 그다음에 다음 학기 뭐 30 뭐 이런 식으로 40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총 100만 원에 대해서 네. 분기별 학기별로. 분할해서 네. 좀 지원을 하는데 네. 입학을 하게 되는 신입생한테 처음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지금 2021년 네. 현 신입생부터 지원은 하되 네. 최소 1년 이상 네. 지역에 거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올해 입학을 해서 첫 학기에 30만 원을 지급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학기에도 검증의 그건 과정은 거쳐요. 익산에 계속해서 주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학은 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거지 처음에 딱 신청이 돼서 내가 100만 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1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계속 익산에 거주해야 되고 원광대든 전북대든 재학은 하고 있어야 되고 휴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원하려면 뭐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이제 비용 추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 익산 캠퍼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 추계를 했는데 2021년 신입생 중 익산에 주거하는 학생이 950명이었어요. 사실 이걸 데이터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뭐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해서 1차년도 4억 원, 2차년도 7억 원, 3차년도 10억 원 등 해서 사실 매년 평균 한 10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필요한 이 재원은 저희가 이제 익산 사랑장학재단 그리고 익산시 이렇게 해서 5대5 비율로 해서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재원은 익산 장학재단에서 50%, 네. 그리고 익산시에서 50%를 네. 출연을 해서 네, 지원을 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알고 보니까 신입생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지역 출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재정 때문일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뭔가 이 보완이나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저희 그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익산 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접수를 한 결과 사실 저희가 예측한 950명이 아니라 한 7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 4억이 아니라 한 3억 정도로 예상이 될. 이게 첫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인 거예요. 저희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어제 심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신입생에게만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그동안 이제 재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좀 같이 우리 집행부랑 저희랑 항저희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만 사실 얘기는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같이 머리 맞대고 또 고민해 나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논의하는 게 이제 앞으로 저희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해결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에게도 네네. 뭔가 이제 학기가 남아 있는 만큼 네네네. 뭔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1년에 10억 정도 잡으면 현재의 어떤 수요는 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익산의 재정 규모랄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정책 목표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더 의회처럼 적극적인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대학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폴리텍 대학도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좀 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원광대학교랑 전북대 보건대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폴리텍 대학은 저희가 추후에 이제 한번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심의 이후에 고민을 했어요. 이런 제보도 폴리텍 대학은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익산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했던 그 규정 안에 이제 뭐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폴리텍 대학은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규정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이제 지금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됐어요.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장학재단에서 50% 재정을 부담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장학재단하고 좀 어쨌든 좀 논의를 해서 규정 개정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 어쨌든 이번 그 조례안이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게 지역 인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 조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시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사실 그 기존에 이제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으로 이제 전입만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정작 우리 익산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우리 인재들에게는
좀 인색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잘 성장하고 우리 지역의 밑바탕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타 지역에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타지에 있는 인구를 다 계속 끌어올려고만 했지 정작 우리의 집 안에 있는 우리 울타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반성도 조금 했어요. 네, 아무튼 이게 눈에 띄는 조례가 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익산시와 시의회가 네. 어떤 지역 인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멋진 의정활동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혹시 의정활동 계획이나 또는 뭐 마무리 인사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의회에 저희 생방송을 통해서 저희 의정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의정 활동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 의원들끼리만 의정 활동을 하고 발표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긴장감은 좀 풀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시민단체도 보고 있고, 뭐 집행부 직원들도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 책임감도 더 무겁고, 제대로 좀 잘 꼬집어서 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의제들이나 이런 걸 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첫 계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참여연대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익산 참치 톡톡 TV. 자, 눈에 띄는 조례 오임선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